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타고선 장거리를 갔을 때 툴이 없는데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응급조치로 자전거를 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네, 뜬금없이 금방 자전거 타는 모양이 나왔죠? 바퀴가 나왔죠? 요 바퀴인데요. 제가 그걸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장거리 주행을 가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 주행을 갔을 때 펑크가 났어요. 튜브도 없고 펑크 패치도 없어요. 그런데 주행을 해야 되는데 하염없이 끌고 가거나 아니면 차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택시를 타고 가든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밤늦은 시간이라던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안에 튜브를 제거를 하고 이 안에 쓰레기를 좀 넣어놨어요. 자, 보시면은 종이도 있고요, 걸레도 있고 양말도 있고 이것저것 좀 부드러운 쓰레기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바깥에 있을 때는 신문지가 될 수도 있고 나뭇잎이 될 수도 있고 풀조가리가 될 수도 있죠. 돌멩이 같은 거 넣지 마세요. 휠을 최대한 보호를 해주면서 이 사이에다가 충진제를 넣어줘서 타이어가 이탈이 되거나 그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바퀴가 펑크가 났는데 어린 친구들이 막 타고 가면은 안쪽에서 튜브가 다 꼬여버려요. 튜브가 꼬여버리고 타이어가 이탈을 한다거나 바퀴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충진제를 넣어서 휠드 보호를 해주고서 이동할 수 있게 응급처치용으로 바퀴를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게. 저도 요거는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론상으로 바깥에서 그렇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해야 된다 라는 이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주행은 저도 지금 처음 해봤어요. 근데 주행이 하는 느낌이 바람을 한 2, 30 정도? 20, 30, 아니 3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20 정도 넣은 기분?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휠이 땅에 막 딱딱 부닥치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에어가 들어있는 튜브보다는 분명히 안 좋죠. 그러니까 고속주행은 절대 안 돼요. 고속주행은 하지 마시고 응급주행이다 보니까 바퀴가 고장난 쪽에 체중을 최대한 덜 싣고 앞바퀴가 펑크가 나서 충진제를 넣었다 그러면 뒤쪽으로 체중을 이동을 하시거나 뒤쪽이 그렇다 그러면 앞쪽으로 체중을 좀 많이 빼주셔가지고선 바퀴에 하중이 걸리는 걸 최소화시키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런 거는 자전거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조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벗겨냈을 때 벗겨내고 풀, 나뭇잎, 신문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옷 같은 거 뭐 얇은 거 속옷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넣어도 되겠죠. 나중에 빨아서 입으면 되니까. 네, 이 안에 충전재를 다 뺐어요. 다시 튜브를 넣을 거예요. 자, 요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튜브가 찢어졌을 때 튜브가 찢어진다는 거는 보통 산악자전거에서 많이 일어나죠. 옆구리 같은 데랑 아니면 돌 날카로운 거 그런 거에 찍혀 가지고선 펑크는 무조건 나겠죠. 타이어가 찢어졌으니까. 그래서 펑크를 떼우고 타이어가 손상된 부분에는 패치를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찢어진 쪽 안쪽에다가, 물론 이 안쪽에 있는 튜브는 이제 고쳤거나 교체를 한 상황이고요. 타이어가 노출되어 있으면은, 타이어가 찢어져서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행을 하다가 조그만 흙조각이라도 팽팽한 튜브에 닿으면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폐를 여러 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크기에 맞춰서. 찢어진 부위가 넓으면은 뭐 요 정도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지폐를 안쪽에다가 대고선 조립을 해주세요.
그럼 이 찢어진 튜브 안쪽에 지폐가 보이겠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사포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사포 물론 거치면이 바깥쪽으로 해야 되겠죠. 튜브에 닿으면 안 되니까. 사포가 왜 쓰냐면은 안쪽에 그 섬유질 같이, 그 섬유질이 아니라 그 안쪽에 실이 막 가로 세로로 들어가 있어서 종이로 된 거 말고요. 그런 사포 같은 경우에는 좀 질기죠. 질긴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사포를 넣거나 아니면은 지폐를 접어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 조립을 하시면은 웬만큼 주행은 가능할 거예요. 막 원래대로 타듯이 산에서 막 심하게는 못 타도 그냥 정상적인 주행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선 고치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왜 트레일러에다가 드라이버를 쑤셔 넣었을까요? 요거를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 막대기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자전거 관리를 잘 안 해서 앞 드레일러의 선이 끊어졌어요. 앞 드레일러의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안쪽으로 드레일러가 들어가 버리면은 안쪽이 1단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주행, 로드라면 상관이 없지만 MTB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케이블을 갖다가 속선을 갖다가 연결을 시킬 수도 없고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떼기, 나무 막대기 이런 거를 이 프레임하고 드레일러 사이에다 껴주세요. 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이 드라이버를 빼면 지금은 3에 걸려 있는데 작동은 잘 해요. 3에 걸려 있는데 이 드라이버를 빼면은 제가 안쪽으로 떨어져 버리죠. 이 드레일러 케이블을 당기면은 이렇게 벌어지죠.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넣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 사이에다 낑겨 넣어서 원하시는 변속을 픽스를 할 수가 있어요. 변속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케이블만 끊어진 거지 얘네들은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2에다가 놓고 싶으면 2에다가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의 물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프레임에 뭐 기스가 안 나게 그렇게 안쪽에다가 뭐 이렇게 좀 뭐 대놓으시면 되죠. 나무 부스럭이라도 이파리라도 낑겨 넣으면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변속기가 고장 났을 때 막 페달링 빨리 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원하시는 변속 위치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서 말 그대로 이물질이죠.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주워서 끼워 넣어서 주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임기응변이죠. 급한 상황에서는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아셔놓으면은 아시고 계시면은 나중에라도 혹시 써먹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장거리 주행을 갔는데 체인이 끊어졌어요. 체인이 끊어졌는데 체인 커팅기가 없어요. 체인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없이 체인이 그냥 탕 하고 터졌어요. 보통 체인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이 가운데 있는 핀이 다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한쪽이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인이 빠지기 때문에 물론 요거를 뭐 툴이 있으면은 쉽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체인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툴이 없다고 해서 터덜터덜 그냥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을 또 갈 수도 있겠죠. 요거는 체인 커팅기가 없을 때 응급처치로 하는 방법이에요. 체인을 일단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이거 마디를 끊어놔서 그러는데 자전거를 눕혀 놓고선 아니면은 체인을 갖다가 최대한 릴리즈를 시켜 놓고서 바깥쪽 외부로 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걸 좀 주워 오세요. 이런 돌멩이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최대한 맞춰주세요. 체인을 다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일단은 들어갔어요. 구멍은 맞죠? 구멍은 맞는데 얘를 갖다가 두들겨 줘야죠. 체인 커팅기는 나사로 돌려가지고 얘를 천천히 밀어주는 건데 지금은 체인 커팅기가 없기 때문에 얘를 돌멩이로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 돌멩이로 찍어줘야 되겠죠. 지금 돌멩이가 저한테는 없어서 망치로 할게요. 자, 잘 보이게
요거는 제가 직접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전거방 할아버지들이 여기 밑에 이렇게 홈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대고서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 쳤어요. 제가 이걸 쳐볼게요. 들어갔어요. 되게 잘 들어갔어요. 되게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는데 아마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돌멩이로 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스무스하게 꺾이지 않으면은 바퀴를 체인을 체결을 하고 돌렸을 때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마디가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튀는 증상이 나타나요. 체인을 잘랐다가 연결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뻑뻑한, 이 부분이 뻑뻑한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체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틀어 주면은, 이렇게는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뒤틀어 주게 되면은 얘들이 금방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얘는 한번 데미지를 입었던 애기 때문에, 돌멩이를 쳐가지고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정비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주행은 가능하지만 변속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인이 가다가 뒷변속기로 작동을 하면은 체인이 좌우로 틀리는 현상이 되겠죠. 뒤틀리겠죠. 이렇게 변속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데미지를, 충격을 먹은 상태에서 얘를 좌우로 흔들어 주는 건 별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아를 거의 변속을 하지 마시고선 조심스럽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내에서 예전에 철TV가 체인이 이렇게 터졌을 때 벽돌을 가지고선 제가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선 집까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체인이 터졌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선 끌고 가지 마시고요. 잘 맞춰서, 그 차돌맹이 있죠. 벽돌 같은 거는 이게 때리면은 깨끗하게 저게 안 되니까 차돌맹이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한 방 딱 찍으면은 잘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체인을 꼭 정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행어가 부러졌어요. 행어가 부러졌다는 거는 뒷트레일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행어가 이 부분이에요. 요 덩어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쪽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왜 약하게 돼 있냐면은 자전거가 충격을 받아서 행어가 드레일러가 확 휜다거나 그러면은 얘가 강하면은 프레임까지도 데미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여기서 끊어져서 충격을 갖다가 얘가 흡수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하지 않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근데 주행을 하다가 변속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낙차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이 행어가 확 휘거나 끊어져 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행을 계속 해야 돼요. 자전거를 정비하러 가야 되는데 또 터벅터벅 걸어가실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체인 커터기가 있어야 돼요. 체인 커터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드레일러를 갖다가 이 덩어리가 있죠. 체인을 먼저 끊어주세요. 체인을 끊어주시고 이 드레일러 덩어리에 이런 선들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자전거 옆쪽에다가 외부로 그냥 묶어주세요. 뭐 끈을 주워가지고 묶던지, 현수막을 갖다가 불법 현수막에 걸려 있으면 줄을 잘라가지고 붙들어 매든지, 행어를 통째로 드레일러랑 묶어주시고, 체인이 그러면은 엄청 길게 남아 있겠죠. 체인이 길게 남아 있으면은 이걸 싱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산에서 타다 보면은 행어가 좀 잘 부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아를 갖다가 북박이로 싱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싱글. 뒤 드레일러 없이 체인을 내가 가장 주행하기 편한 정도의 기어비를 맞춰서 체인을 연결을 시켜주고서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체인이 쭉 가다가 여기 뒤에 스프라켓에 걸려서 바로 앞으로 오겠죠. 우리 그냥 싱글 자전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출렁거리게 체인을 연결을 하시면은 변속이 돼버려요. 기아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 체인 커터기로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그래도 큰 힘을 주지 않은 주행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주행하셔가지고 정비를 받으셔야 돼요. 체인 커터기도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인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체인을 아까 전에 연결은 했지만 핀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 같은 게 있으면은 뭐 두들겨 가지고서 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연결하기도 쉽지 않고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싱글로 만들어서 타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해 봤던 건데, 장거리를 갔어요. 장거리를 갔는데 비를 막 맞고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에서 드륵드륵드륵 소리가 나요. 림 브레이크인데 그 갈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브레이크 슈가 다 됐어요. 앞브레이크 슈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동을 많이 잡는 게 앞브레이크 쪽에 제동을 좀 많이 잡거든요. 뒷브레이크 쪽보다.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은 뒷브레이크 비중을 많이 이제 높게 잡으라고, 잘못하면 전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타시는 분들은 앞브레이크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브레이크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앞 패드하고 뒷 패드하고 같이 보셔가지고, 패드 뒤에가 더 앞보다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패드를 앞뒤로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쓰는 브레이크 패드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패드를 간단하게, 패드는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요 핀 같은 거 빼서, 요 핀을 빼가지고선 슬라이드 식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육각렌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러서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브레이크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두 개 달려있으니까 좋겠죠.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림에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요. 스포크가 부러지든지, 그래서 바퀴를 돌렸는데 바퀴가 좌우로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브레이크에 닿아서 바퀴가 딱 걸려버릴 때가 있어요. 바퀴가 너무 세게 휘어서. 그럴 경우에는 MTB가 V 브레이크였을 때는 이 브레이크를 풀어주세요. 이 브레이크 체결된 거를, 자, 이렇게 아예 풀러져 버리세요. 그럼 제동력은 버리지만 주행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림이 데미지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은 안 돼요. 천천히 서행으로 주행을 하실 수는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로드가 많이 휘었다 그러면 로드에 보면은 이거 제끼는 거 있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캔틀레버 브레이크를 이렇게 벌려주는 거, 그거를 해도 만약에 막 닿는다 그러면은 케이블을 최대한 배럴 어저스트로 해가지고 풀러주던지, 얘네들이 벌어지게 해줘서 림이 자유롭게 좀 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디스크, 만약에 디스크 브레이크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림이 휜다고 해가지고선 디스크 쪽에 센터기 때문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많이 휜다 그래도 중간 쪽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얘 로터가 너무 세게 휘었어요. 너무 세게 휘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에 계속 닿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패드를 빼버리세요. 그러면 공간이, 이 디스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거예요. 그 대신 주행을 하실 때는 또 서행을 하셔야 되겠죠. 제동력을 하나 잃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상시에 조금씩 서행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타고 다시 막 달릴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서행으로,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크가 부러졌을 때는 아예 그냥 스포크를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 장력을 살려야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장력을 살려야 된다는 거는 각각 스포크들이 당기고 있죠. 힘을 당기고 있는데 얘가 그 당기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림이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휠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스포크가 막 중간이 끊어졌다. 이건 어디가 끊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이 립불 있는 쪽에서 끊어졌다 그러면은 복구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복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만약에 중간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얘를 휘는 거죠. 이렇게 U자로 양쪽을 휘면은 갈고리 같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 갈고리 두 개를 실이나 고무줄을 구해서, 끈이나 있으면은 계속 돌려주게 되면 장력이 점점 세져요. 우리 고무줄 가지고 수박 터트리는 거 보셨죠? 계속 누적이 되면은 그 당기는 힘이 세져요.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체인이,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바깥쪽으로 빠지거나 안쪽으로 체인이 떨어졌어요. 체인 링을 이탈을 했어요. 아직 손으로 끼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혹시 몰라가지고 우선 제가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체인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껴야 되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고, 지금은 우리에게 앞 드레일러가 있죠. 앞 드레일러가 하는 게 뭐예요? 앞 드레일러가 하는 일은 변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깥쪽으로 앞 드레일러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빠졌으니까 체인 앞 드레일러를 안쪽으로 제가 떨고 볼게요. 한 단 떨구고 이 상태에서 손으로 체인을 만지지 않고 페달을 돌리면은 들어가죠. 다 아시죠 이거? 만약에 안쪽으로 체인이 떨어졌을 때는 드레일러를 바깥쪽으로 해놓고선 바퀴를 천천히 돌리면 돼요. 주행을 하다가 빠졌을 때도 확 돌리면 안 되겠죠. 천천히 얘가 체인이 딸려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변속을 해주시면은 체인이 걸립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체인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당했던 건데, 페달이 빠졌어요. 양쪽 중에 페달 한쪽이 빠져버렸어요. 장거리 갈 때는 정비를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이 페달 연결 부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행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클립 페달이라 그러면은 신발이 페달에 붙어 있으니까 한쪽 다리로 주행을 할 수가 있죠. 한쪽 다리만 엄청 두꺼워지게 펌핑이 되더라고요. 한쪽 다리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운동화를 신고 일반 생활 자전거다. 근데 멀리 가서 빠져버렸어요. 한쪽 페달만 살아있고. 그리고 얘를 돌려서 뭐 임시 방편으로 해서 돌려서 조립은 할 수가 있죠. 조립해가지고 가다 보면 또 빠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테프론 같은 걸 구하실 수 있으면 좋고, 손으로 어떻게 뭐 공구가 있으면 그냥 조이는 공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체인을 도저히, 페달을 도저히 낄 그게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신발, 운동화 신발을 페달에다 묶어버려요. 클립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주행을 하죠.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한쪽 다리로 페달질을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참을 주행했더니 정말 한쪽 다리가 터질 듯이 굵어지더라고요. 끈은 주위에 있는 불법 현수막 줄을 자르던 노끈을 가져오던 이런 식으로 해서 묶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풀리 나무젓가락에 꽂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정말 멀리에서 경험했던 건데, 정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계기였어요. 주행을 하다가 풀리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흙길에서 풀리가 떨어졌는데, 풀리가 떨어지면서 풀리랑 체결해주는 이 나사를 잊어버렸어요. 풀리는 그나마 덩어리가 크니까 얘네들은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볼트를. 그래서 찾다가 지금 요거는 나무젓가락을 꽂았는데, 나무젓가락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저는 나무젓가락도 없어서 케이블 타이 굵은 거를 여기다가 2개를 껴가지고 주행을 했었어요. 주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속도 되고. 나중에 정비를 꼭 해야 되겠죠. 나사를 구해서 박으면 되겠죠. 희한하게 얘가 만약에 없으면은 바퀴가 어떻게 될까요? 주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풀리가 이렇게 튀어나가 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주행이 돼요. 이렇게 주행이 되니까 몰랐던 거예요. 떨어진 줄. 그래서 부랴부랴 이 풀리를 주워서 꽂아서 케이블 타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주행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고칠 줄 아셔야 돼요. 자전거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고칠 수가 있겠죠. 근데 완전히 매뉴얼만 가지고선 여기에는 나사를 꽂아야 된다, 여기에는 뭘로 해야 된다, 여기에는 전용 오일을 써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체인에다가 참기름 바르고서 탄 적도 있었어요. 기름이 없어서. 안 바른 것보다는 효과는 좋았어요. 비싸서 그렇지. 그런 안 해본 것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가 생겨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선
나만의 방법을 만드세요. 본인만의 방법을.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노하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선 굉장히 험한 길을 가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가야 되는 길이 있었는데 다녀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길이 어떠냐.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거기 타기 좋아요. 갈 수 있을 거예요. 가다가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기 험해요. 길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다 달랐어요. 얘기하시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달리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더 이제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가보고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갔는데 너무 자전거 타기 좋은 비포장인 거예요. 임도죠, 임도. 너무 타기 좋은 임도인 거예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갔었는데 너무 타기 좋은 임도였어요. 저는 이 자전거를 타고 험한 산도 타보고 제가 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험한 거였죠. 근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험한 거는 제가 보기에 실크로드 같은 길이 험하다고 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선 가야지 여러분들만의 길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도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들으시고선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자전거 정비는 꼭 하고 다니세요.